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장맛비에 무너진 전주 도심의 절개지가 사전에 붕괴 징후가 있었다고 주민들이 지적했습니다. 도지사 측근이 통합체육회 주요 보직에 기용돼 체육회 정치도구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제 유적 유네스코 등재 1년을 맞아 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 시립예술단 임금 인상분이 의회에서 삭감돼 단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요 며칠 비가 계속 내리면서 후텁지근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어떨까요? 우리 지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머물고 있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현재 빗방울은 주춤한 상태지만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시야는 좋겠는데요. 출근길 교통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은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새벽에 야산 절개지에서 낙석이 떨어져 공장을 덮쳤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지자체는 붕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붕 안쪽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움푹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돌과 나뭇가지들이 곳곳에 뒤엉켜 있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철근들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새벽에 야산에서 낙석이 무더기로 떨어져 콩나물 공장을 덮친 겁니다. 들어가다가 나오는데 다 쳐더라고. 그래갖고 걔는 대로 벌렁 떨어졌죠. 나는 놀래갖고. 그래갖고 한참 앉아있었던 게 어지러갖고. 추락한 낙석은 무려 4, 5톤.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집에는 당시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비롯해 4명이 있었던 상태여서 자칫 큰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나흘간 120mm가 넘는 장맛비에 무너진 것인데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불안하지, 돌이 떨어질까 봐. 저는 또 떨어졌잖아요. 옛날에 떨어졌어요. 지난 5월 국민안전처는 사고 장소에 대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D등급 판정을 내렸고 전문가들도 여름 집중호우 전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수는 내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고 장맛비를 앞두고도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좀 떨어질 염려는 없겠다. 이제 그렇게 또 판단하면 했었죠. 우리가 한 그때 2, 3월 때 2번이나 지금 점검을 했었는데 절개지 인근에서는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 주민 5가구는 당분간 경로당이나 친인척 집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심 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해 1명이 다치고 일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흘 전 누출된 LP가스가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지붕이 폭격을 맞은 듯 뻥 뚫렸습니다. 각종 건축 자재들이 방 안으로 무너져 내렸고 문짝과 창틀도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제 아침 7시 반쯤 익산 마동의 한 주택에서 갑자기 굉음과 함께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그냥 이 집이 싹 무너지는 줄 알았어. 너무너무 소리도 크고 무섭고 어떻게 지금도 심장이 막 떨려대가 지금. 폭발 사고로 이 집에 살던 63살 김모 씨가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웃 주민 72살 김모 할머니는 폭발음에 놀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방 안에 누출돼 있던 LP가스. 이사를 앞둔 김 씨는 사고 발생 사흘 전 가스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아 LP가스가 누출됐고 집안에 차 있던 가스가 휴대용 가스렌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낮은 곳에 체류하여 휴대용 가스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한 것으로. 값이 싸고 쓰기 편하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폭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LP가스. 경찰과 소방당국은 LP가스통의 오래된 고무 호스는 금속 배관으로 바꾸고 이사 등의 이유로 가스를 차단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도내 급증하고 있는 셀프 주유소에 대해 화재 예방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여름철 주유 시 유증기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어제부터 한 달간 도내 셀프 주유소의 관리 상태를 불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셀프 주유소는 136곳으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습니다. 통합체육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에 도지사의 측근이 기용됐습니다. 체육회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단체장이나 체육인 스스로 정치권 눈치 보기에 나선 행태 모두 문제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단체를 통합해 지난 3월에 출범한 전라북도 체육회. 전라북도 체육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주 경영기획실장직에 체육인이 아닌 행정가 출신의 김종을 씨를 임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송 지사가 전주시장 시절 덕진구청장을 지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 지사의 당선을 도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자기 사람 심기로 김 실장 자신도 이 같은 지적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사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통합이 된 직구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체육회가 도지사 등 정치권에 하부 조직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생활체육 담당 사무처장에게 회원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체육회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지만 여전히 주변 시선은 아는 곳 없이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체육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안정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자기 사람 심기로 체육회를 정치화시키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체육 진흥과 엘리트 육성을 목적으로 통합된 체육회. 하지만 선거 개입 의혹에 이어 재선을 위한 제사람 심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시립예술단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의회가 나서 삭감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예술단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예술단 노조는 지나친 처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립예술단 노조원들이 시청과 시의회 건물 앞에서 출근 시간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급해야 하는 올해 임금 인상분과 신설된 수당 예산 5억 9천만 원을 전주시 의회가 최근 전액 삭감한 것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노조 측은 전주시와 예술단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와중에 시의회가 임금을 삭감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밀린 월급 달라는 거고 저희는 사실 창피하지만 밥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밥값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번에 지금 삭감이 된 거죠. 반면 시의회는 오래전부터 예술단의 체질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진척이 없어 전주시와 예술단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원 평가 제도와 짧은 근무 시간, 외부 출연과 개인 교습 관행 등을 고치도록 했지만 이렇다 할 변화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계속 개선안을 요구했는데 그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지역 문화지수 전국 1위라는 전주시에서 벌어지는 시립예술단의 평가와 위상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어떤 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가 논란을 빚은 자문관 제도를 일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기관에서 도청으로 파견되는 자문관들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복무 규정을 신설해 내부 지침이나 훈령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파견된 전라북도 전 경제분석 자문관은 최근 중소기업을 상대로 퇴직 후 일자리 등 과도한 요구를 해 대기 발령됐습니다. 가족의 업체와 관련된 상임위를 선택해 논란을 빚은 이도영 도의원에 대해 국민의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번 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환경복지위원회 이동영 의원의 상임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친형이 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지만 환경복지위를 택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를 제한한 윤리조례에 저촉되지만 상임위 활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이면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꼭 1년입니다. 1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각 전문가들은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공주, 부여의 8개 유적으로 이루어진 백제 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 역할을 했던 백제 유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보존과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특별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해주고.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세계유산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일본은 지자체와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유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それぞれの所有者がきちんと保存管理をする。で、全体を行政がバランスを取るというやり方で保存管理をしています。 보존 일변도의 문화재 정책이 활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익산 사람들을 저희들이 생활여행 호스트로 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집에서 민박하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까지 하는 B&B. 세계유산 등재 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방문한 관람객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습니다. 반짝 효과로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로 무리를 빚자 경찰이 도내 모든 여고에 여경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비위 예방과 학생과의 소통 등을 위해 도내 33개 여자고등학교의 학교 전담 경찰관을 100% 여경으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학교에도 여경 배치를 확대하고 특히 청소년 교육 등 전공자를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군산과 익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선거에서는 3선의 국민의당 박정희 의원이 같은 당 정길수 의원을 누르고 최초의 여성 의장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고 익산시의회는 3선의 더민주 소병홍 의원이 같은 당 황호열 의원을 한 표 차로 따돌리고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도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더민주가 독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주시의회 더민주 소속 의원 19명은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5개 상임위원장직에 모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전주시 의원 9명도 모두 후보를 낼 예정이었지만 전주시 의원 34명 가운데 22명이 더민주 소속이어서 양당 간 사전 협의 없이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연꽃 만개 시기가 도래하면서 완주군의 연꽃 명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유룡 기자입니다. 완주군 곳곳에서 각양각색 연꽃이 만개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북 3대 연꽃 명소로 알려진 비봉면, 홍련암, 연못, 연꽃들이 선분홍색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송광사 주변에 조성된 연꽃 부지는 차분한 연꽃 향과 고즈넉한 산사가 조화롭게 이루면서 찾는 이들에게 평온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광사에서는 연잎과 꽃을 활용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주군의 연꽃 명소를 찾아서 그 단아함과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은 농산물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로컬푸드 판매장과 고향 할머니 매장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의 시료를 2주에 한 번 채취해 잔류농약 245개 성분을 분석하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를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잔여부지에 대해 다음 달 8일부터 22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2018년 준공 예정인 내장산 리조트는 골프장과 워터파크, 연수원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지 사업으로 전주, 광주에서 자동차로 40분 정도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은 저소득 가정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1,800만 원 상당의 선풍기 250대와 여름이불 250채를 군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세아베스틸의 여름나기 상품 후원은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름이불은 재래시장에서 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장자도를 잇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절반 구간이 오늘 부분 개통됩니다. 시행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120구가 준공됨에 따라 방조제에서 신시도, 문여도까지 4.4km를 우선 개방해 차량 통행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결도로 초입부의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간선제 도입과 노선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해 말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 논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완주 지역 일부 노선의 신설과 변경, 무료 환승 보조금 증가물에 대한 대책 등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주 노선 개편안이 마무리되면 순회 설명회를 열고 미비점을 보완한 뒤 10월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이 내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벨기에 2부 리그인 AFC 투비즈와 연습 경기를 갖습니다. AFC 투비즈는 한국 기업이 인수한 유럽 최초의 프로 구단으로 전북현대는 전력 점검의 기회로 활용할 예정인데 두 팀의 경기는 무료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씨름팀 전 감독 48살 권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2년 설날 장사씨름 대회에서 소속 선수가 우승하도록 상대 선수 2명에게 각각 1,300만 원과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입단 대가로 선수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시가 등록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표시한 온라인 지도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현황은 각 동별로 유형과 장애 등급에 따라 표시됐으며 온라인 지도상에 254개 사회복지시설을 표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3만 2천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한종 경협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서 전액 국비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만금에 들어설 한종 경협단지는 투자촉진법에 따라 조성비 가운데 40%를 지방비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어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도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경협단지는 면적에 따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 있다며 구책 사업인 만큼 정부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모내기 작업이 모두 완료됐다며 올해 벼 재배 면적은 11만 6천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5%인 4,800헥타르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수확을 끝낸 보리와 밀은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35%와 21% 각각 증가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오늘 농촌진흥청에서 서울예술의 전당 우수 공연인 지제를 영상으로 상영합니다. 국악 연주단체인 풍류 방중지악이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13번째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퀼트 작품 전시회가 일상에서 조끼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10일까지 교동 아트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창작극회는 오는 10일까지 연극 데이트를 창작 소극장에서 선보입니다.
민화 작가 이경숙의 첫 개인전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 전략산업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 행사가 오늘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가 오늘 전주시청과 익산예술의 전당 등 각 시군에서 열립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모레 부모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북스타트 부모교육을 진행합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 체험캠프 참가자를 오늘부터 신청 접수받습니다. 전북도는 농식품 인력개발원 내에 있는 삼락농장을 내달 10일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화요일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다가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10에서 4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 먼 바다는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